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신축이고 등기부가 깨끗해 보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누구냐보다 누가 임대할 권한이 있고 보증금을 누가 돌려주느냐입니다. 신탁부동산은 이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정상처럼 보여도 보증금 반환에서 크게 막힐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과 개발신탁으로 나눠서 각각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 위험이 생기는지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등기부에 신탁사 이름이 있으면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탁사는 공식기관이고 소유자가 신탁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 권한과 보증금 반환 구조가 신탁사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신탁사가 소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담보신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신탁은 소유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 앞으로 넘겨두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부동산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를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연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은행 돈을 먼저 갚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탁사명의 부동산인데 위탁자가 임대인처럼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증금은 위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대출이 연체되면 신탁사가 공매를 진행하고 임차인은 신탁사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는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즉 중개사도 신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신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위탁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신탁사가 이 계약에 동의했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이 들어가야 할 계좌가 어딘지, 금융기관 권리가 임차인보다 앞서는지, 계약서에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개발신탁입니다. 개발신탁은 담보신탁보다 구조를 이해하면 상대적으로 안심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신탁사가 처음부터 사업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신탁의 진행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 단계입니다.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합니다. 신탁사는 이 시점부터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둘째, 착공과 건설 단계입니다. 신탁사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PF 대출을 실행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신탁사는 자금을 관리합니다. 셋째, 분양 단계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습니다. 넷째, 준공 및 소유권 이전 단계입니다. 사용 승인이 나고 잔금이 완납되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후 PF 대출이 상환되면 신탁 등기도 종료됩니다. 즉 개발신탁은 분양이 완료되고 잔금까지 납부된 뒤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넘어온 상태라면 신탁구조 자체의 위험은 이미 해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위험이 시작됩니다.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끼고 입주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것은 신탁구조가 아니라 전세금 수준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최대한 높게 받아야 잔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매 시세 대비 전세금 비율, 즉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전세가율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신축은 실거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세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유사단지의 실거래가와 비교하고 전세금이 그 수준을 크게 웃돌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완료 이후라도 PF 대출이 완전히 상환됐는지, 신탁 등기가 정상 종료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 말소 여부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5가지입니다.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보증금 입금 계좌, 보증금 반환 책임자, 우선수익자 존재 여부입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임대인이 누구인지. 둘째, 그 임대인에게 계약 권한이 있는지. 셋째, 신탁사 동의서에 보증금, 기간, 계좌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넷째,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흐름이 확인돼야 계약이 안전합니다. 답이 애매하면 보증금 반환 구조가 불안한 물건일 수 있으니 계약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약은 핵심만 넣으면 됩니다.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 확인 후 계약 진행. 동의서에 보증금 금액, 기간, 계좌 명확히 기재. 신탁사 동의 없으면 계약 해제 가능. 보증금은 지정 계좌로만 입금. 개발 신탁 분양 완료 물건이라면 등기부상 신탁 말소 여부와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을 특약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담보신탁은 수탁자동에 없는 계약이 가장 위험합니다. 개발신탁은 단계별로 이해하며 분양 완료 이후 신탁 종료 시점에는 구조적 위험이 줄지만 이때는 시세 대비 전세금 수준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신축이라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신탁사 이름이 있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구조가 확인되고 전세가율이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안전한 계약입니다. 해나루 부동산직이었습니다.